네, 국제 금 가격이 마해선이라고 불리웠던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덩달아 은 가격도 25달러를 넘겼는데요. 이에 따라서 거품 우려에 시달리고 있던 동학 개미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금을 비롯한 귀금속 시장으로 옮겨 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간밤의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시장의 중심이 기금속 시장이죠. 그렇죠? 기금속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졌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네. 위험자산인 3대 주식도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속 가격도 오르니까 이런 장세를 보통 뉴욕에서 이렇게 보면 fat and fret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돈이 많기 때문에 위험자산도 올라가고 안전자산 올라간다. 도시적으로 금이 올라가니까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그 시장 규모에서 증시의 유동자금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실물 가격과 금융 사이즈가 이렇게 비슷할 때 그때는 위험자산과 안정자산의 대체 관계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돈이 전반적으로 높을 때는 위험자산도 올라가고 안전자산이 올라간다. 그래서 기금속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정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 하는 물론 그 자체는 높아지긴 했습니다는 이렇게 상대 비교에서는 위험자산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증시에서 보면은 이 fat and flat 장세가 있을 때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 예를 들어서 미겐 슈퍼스탁 주가죠. 그리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시장의 장세가 코로나라는 얘기가 안 들립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런 쪽의 흐름을 보인 것이 오늘 나스닥의 주가 자체는 올랐습니다는 차별의 장세 니프티 50 마켓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 부양에 대해서 점점 성숙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 지원금 규모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원금 규모에서 많이 줄 것이냐 적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코브라 이펙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 코브라 이펙트와 관련이 없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쪽으로 지금 지원금 규모가 이렇게 그쪽으로 잡힌다. 선거 판세가 조 바이든이 있다 보니까 역시 민주당 쪽으로 하원이 결정되는 사항이 이렇게 보여서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3대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달러 관련해서 유난히도 이게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금속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오늘 아까 우리 박고은 캐스터께서도 제프리스 투자은행이죠. 향후에 달러 가치가 15%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 워낙 그 지난 유럽에서 그 안정기금 경기 안정기금이 나오면서 유럽 강세가 되다 보니까 네.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때는 91벨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보통 이렇게 일주일 이상 거래일 기준으로 달러가 약세되면 중심통화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반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 한 이틀 정도 반등한 이후에 오늘도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로츠 같은 이분들은 1년 안에 달러 가치가 30% 폭락할 것이다. 30% 넘게 폭락할 것이다. 정확하게 네. 얘기하면 이런과 반면에 제프리스 투자은행도 향후에 그 달러 가치가 15% 정도 떨어질 것이다. 우리 박건우 교수께서 잘 이렇게 해설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관심이 기금속 시장, 그 다음에 외환 시장 이런 쪽으로 해서 구조 변화가 일으키는 이쪽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심들이 높다. 그래서 미흡한 동학개미라 하는 러미푸드가 지금은 미국의 그 슈퍼스탁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페프렛 장세에서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베이스백 때문에 우리가 분모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대체 투자 수단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은 부동산 쪽이 안 되다 보니까 기금속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언급을 해주셨던 달러가 1년 안에 30% 넘게 폭락할 것이다. 이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스티븐 로츠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티븐 로츠 한국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 경륜과 이론이 풍부한
아이비리그에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이렇게 교수님들로 근무하시면 딱 세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growth drive, 성장의 함정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 있는 투자의 정석 이런 쪽으로 한국의 서적들이 번역되어 있는 와튼 스쿨의 제라미 시겔이죠. 이분이 이제 시장의 경험과 이론이 야주해서 와튼 스쿨에 근무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경제TV에서 초청하셨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케이스 실러지스타에서 알려져 있던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실러 교수가 한국경제TV에도 초청한 적이 있죠. 그리고 미 예일대의 경영대학원의 스티브 러츠 해서 아마 이분은 외환위기 당시에 가장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렸던 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 근무하시면서 이코노미스트로 오랫동안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뒤늦게 학교에서 아이비리그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이분이 달러에 대해서 향후에 30% 넘게 폭락할 것이다 해서 국제사에서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30% 넘게, 15% 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전체로 보면 달러가 약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미 달러 약세는 많이 시작됐습니다는 달러 약세가 지금부터 이렇게 약세가 시작된다. 이런 용어도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귀금속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귀금속들도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 초반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달러 사야 된다 하는데 이 자리 통해서는 달러 사지 마시고 네. 차라리 그냥 안전자산 사면 금 사십시오. 금보다도 은이 괜찮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아마 잘 들으신 쪽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마침내 금 가격이 난공불락,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향후 1년 이내에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는 그 선이 2,000달러인데요. 바로 앞당겨서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오늘 금 가격이 장중한 때는 2,030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1시, 2시에 볼 때는 2,030달러가 넘었거든요. 네. 마감 기준으로 2,021달러로 해서 마해선이라 하는 2,000달러가 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사실 주식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들이 많습니다는 물론 종목에 따라서 100% 이상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주식보다도 지금은 귀금속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다. 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저치가 3월 18일이었는데요. 이때 네. 온스당 1,477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1달러니까 상승률을 보면 50% 이상이 올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은가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에 은가격이 7% 올랐습니다. 하루 변동으로 보면 그럼 은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도 올랐습니다는 은가격 같은 경우는 3월 18일 날 은이 온스당 11.7달러였습니다. 이게 오늘은 26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비해서 130% 모든 재테크 시장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제 방송 뒤에 나오시는 인베스트닷컴의 김이사가 이렇게 되는데 팔라디움 가격을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연초부터 한국경제TV에 김이사가 오셔서 팔라디움의 금과 관련된 대체에 팔라디움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가격이 기복이 굉장히 심하긴 하지만 팔라디움 같은 귀금속의 대체의 투자 수단도 지금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에 금 가격이 추세와 단기적으로 주가를 더 이렇게 빨리 주가보다 더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판 동학개미라는 러빈푸드라든가 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동학개미 네. 또 중국파 동학개미라는 청년 물추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이렇게 동학개미는 닌자 이렇게 이런 개미들도 역시 귀금속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금속 가격은 앞으로도 이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귀금속 시장은 공급이 남아프리카 공항이 한 40% 이상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중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점적 구조거든요. 가격 변동폭은 심합니다. 가격 변동폭은 심하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냐는 예상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을 비롯한 귀금속 가격의 움직임을 리먼 사태와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코로나 사태, 리먼 사태가 터지면 네.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는 요 표는 업데이트 해가지고 미국 시간으로 오늘에 해당되는 미국 시간으로 어제까지 이렇게 업데이트 합니다는 코로나 사태 발생하자마자 몇 차례 걸쳐서 시청자분한테 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리먼 사태,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안전통화, 달러 가치 강세한다. 이게 아니고 사실 리먼 사태에서도 그다음에 이번 사태에서도 사실 그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반면에 금 올라가게 하는데요. 금 가격을 보겠습니다. 먼저. 네. 그런 상태에서 리먼 사태보다 지금의 금 가격의 상승세는 굉장히 더 빠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리먼 사태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1월서부터 온스당 884달러였습니다. 이게 1년 후에 1130달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3월 18일 날 1477달러에서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되겠죠. 8월 4일 날 2030달러, 장중한 때 2030달러, 마감 기준으로는 2021달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리먼 사태보다 더 빠른 것이 지금 금을 비롯한 기금속 가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가치 보면 일단 리먼 사태에서 달러 가치 떨어졌고 그다음 이번 사태도 코로나 사태 때도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런 터치면 안전통화로서 달러 가치가 부각된다. 이 얘기는 잘못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그런 과정에서 리먼 사태에 보면 2011년에 달러 인덱스가 85 레벨대에서 1년 후에는 77 레벨대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동향을 알 수 있는 달러 가치가 이렇게 리먼 사태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금융사 이렇게 회장이라든가 증권사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기축통화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그러느냐 그런 각도에서 보면 3월 23일 날 달러 인덱스가 103 레벨대에서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93 레벨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달러 가치가 하락폭이 굉장히 리먼 사태보다 더 빨리 떨어졌죠. 그러면 원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도 비슷한 시점에 코로나 사태 장중한 때 1285원까지 올라가다가 어제 그 1197원대로 어제 1190원 왔다 갔다 했습니다는 1190원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금융위기 사태 이럴 때 안전통화인 기축통화뿐이 갈 것이 없다 이런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 요인은 미국의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에서 최대 피해직이 미국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돈을 왕창 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를 왕창 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 가치는 거죠. 미국, 일본보다도 유럽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면 달러 가치는 떨어져 있죠. 그런데 과거 매너리즘에 빠져서 코로나 사태 터지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터지면 이게 위기의 성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코로나 사태 터지면 기축통화뿐이 갈 것이 없다 하는 이러한 증권사의 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금융사의 회장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견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트리플 딜레마라든가 이런 쪽을 가져서 어려운 얘기를 좀 설명드립니다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지 않고 금을 샀다라면 대단히 많이 돈 벌었는데 만약에 금을 사지 않고 그런 그 예견대로 이렇게 달러를 샀다면 가장 많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최대 피해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금이라든지 달러 모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네, 코로나 사태 터졌습니다. 노바디 노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움켜진다. 그다음에 유동성이 있잖아요. 움켜지니까 뭐냐면 가장 신뢰 있는 자산을 움켜져야죠. 그래서 초반 코로나 사태 직후에는 달러 유동성을 움켜쥐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움켜쥐는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기 전에는 현금 확보해야 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가장 이렇게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달러를 움켜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희귀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이때 당시에 금융사 회장들이 뭐냐 이 가격의 상승을 기축통화뿐이 가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때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공급하기 전에는 사실은 전앵커가 달러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 뭘 팔아가지고 중앙은행에 돈을 공급하기 전에는 뭘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니까 믿을 것을 내놔야지 팔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자산인 금을 내놓는 것에 금값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인덱스가 103엔까지 올라가서 그때 흐름만 보면은 달러가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 이런 판단이 내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는 자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경기 어려워져 이렇게 될 때는 그게 위험 요인만 있는 거냐? 다른 한편에서는 최고 통수권자라든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리고 금융이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돈을 왕창 풀어버리죠. 돈을 왕창 풀었죠. 그래서 3월 중순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정반대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금융 완화하다 보니까 다음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금융 완화해 보니까 얼만큼 돈 많이 풀었습니까? 네. 왜 코로나 금융위기 사태보다도 금값 상승세가 더 빠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더 빠르냐 하면 그때 12년 전에 금융위기보다는 페드가 돈을 더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우려되는 거죠. 물가가 우려되는 거죠. 인플레가 우려되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되고 신용화폐는 달러 약세가 금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우리가 오늘 기금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거 이유를 붙이기 위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뭐 티톡과 관련된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잘못됐다. 잘못됐다. 왜 위험자산 주식도 올라가느냐. 안정자산도 올라가고 이게 잘못된 거죠. 안전자산 선호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불안 요인을 따지다 보니까 미중 간 마찰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요. 위험자산 안전자산. 근데요.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푸니까 인플레가 오래됐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앞으로는 인플레가 우려되겠다 하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을 왕창 푸니까 인플레가 이렇게 우려된 이런 상태. 이 기대 인플레가 올라간다. 그러면 해칭하는 측면에서 금이라든가 기금속을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다. 은 같은 경우는 7% 올랐으니까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된다. 오늘 뭐냐 안정자산이 올라가서 안정자산 선호 경향이 높다 하는 모 특파원이 그렇게 전해줬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다. 그러면 주식은 왜 올라가느냐? 왜 올라가느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 부분 달리 해석해야 된다. 이것이 과거 관념에서 이론이 통하지 않는 뉴노멀 환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달러 가치와 국제 금가격 움직임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회수하냐, 얼마나 회수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달러 가격이 달러 유동성이니까 네. 지금 뭐냐 자 스티븐 러치라든가 이런 미 예일대 그것도 아이비리그의 미 예일대 교수가 사실 앞으로 15% 폭락하 30% 폭락한다. 그다음에 제프리스가 15% 폭락한다. 그러면 만약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러면 자 달러 가치가 좀 회복되느냐 아니면 금값이 지금 그 폭등세에서 좀 은가격 폭등세에서 좀 진정되느냐 이 여부를 따질 때는 유동성 문제가 되겠죠. 네. 회수해서 출구 전략에 회수하면 달러 가치는 회복되고 그 다음에 금가격이든 은가격은 사실 다시 안정세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스티비 로치라든가 제프리스 같은 미국의 투자은행이라든가 훌륭한 석학들이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금값이 올라간다는 추세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유동성 문제가 쉽게 회수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자 미국의 그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는 대선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출구 전략을 추진해서 돈을 이렇게 회수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그건 뭐 가능성이 제로죠. 그런 각도에서 11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하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지속될 거고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조 바이든은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정책의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오바마 정부의 정책보다 완전히 180도 바뀐 거거든요. 정책. 네. 그러면 복귀를 시키면 그만큼 빅 체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빅 체인지가 될 때 유동성 측면을 찰랑찰랑 움직여야지. 사실 자 초반 단계 빅 체인지가 되는데 이 돈까지 회수해버리면 사실은 조 바이든이 결국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경제적 측면에서 충격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유동성의 측면에서는 찰랑찰랑하는 이 사태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달러 유동성이 지금의 금값 상승하고 그다음에 위험자산도 올리고 안정자산 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 현상이
자, 트럼프가 오든 연임 오든 조 바이든이 새롭게 46대 대통령으로 오든 사실 이것이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유동성이 회수하지 않다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해칭 차원에서 이렇게 금이 선호되고 은이 선호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돈을 회수하는 출구 전략이 쉽게 추진되지 못한다면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믿을 게 금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요. 지금 네. 상태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물가의 그 상승 추세를 이렇게 보겠습니다는 지금 벌써부터 미국 학계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인플레다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 인플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에서 물가 용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일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조금 이게 인플레가 관심이 오랜만에 인플레죠. 우리나라의 경제 강렬은 디플레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인플레를 우려하는 시각으로 바뀌고 금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가 오랜만에 물가 상승 얘기가 나오니까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물가에서 보면 속도에 따라서 마일드 인플레이션 천천히 올라간다. 말이 뛰는 식으로 올라가는 갤러핑 인플레이션 그리고 아주 걷잡을 수 정착담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 올라가는 것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그 인플레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 상태고요. 어느 쪽이 되느냐 하면 총수요 종국사에서 자 수요 측에서 보면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 측에서 코스트 프리시 인플레이션 해서 인플레에 대한 이론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학계 스티브 러치라든가 이런 미국의 예일대 이런 교수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이렇게 우려되는 사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다. 그러면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저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우려가 된다면 돈을 회수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가가 계속 더 치밀하게 하는 것이 자 그런 상태에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게 달러 가치가 중심 떠나서 글로벌 시니어리티 없다 했다면 이걸 화폐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근본이제 얘기가 나오고 차제에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고 일본도 하반기에 디지털 엔화를 도입하니까 우리도 디지털 달러를 좀 빨리 도입해야 되지 않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넘보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에 계획했던 리브라를 발행을 유보시켜가지고 지금 자꾸 이게 이 디지털 달러가 이게 도입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네. 미국에서 보면 페드의 연구 태스크포스에서는 디지털 달러가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을 만큼 연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기업 권력이 자기의 체면 국가 권력을 손상시킨다 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을 지금 이게 되는데요. 이걸 함에 따라서 사실 디지털 달러 도입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잡하게 정상적인 최고 통수권자가 정상적인 균형 시각에서 가면은 사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정치꾼이다 보니까 막다 보니까 전부 병목 바틀렉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시청자분이 이해가 되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 위험자산으로 하고 안정자산 같이 올라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아주 기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오늘 좀 경제 강요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아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분들보다는 네. 최소한 한국 경제 스텝이 공부는 더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새벽 1시부터 이렇게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전부 직접 통화를 하거나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정책, 뭔 경제 강요, 그 경제 강요를 하면 안 되고 국무위원들이 신부여 법무부 장관까지 부동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지금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혼탁스럽게 돌아가는데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경제정책이 뭐냐 하면 무슨 부동산만 있습니까? 부동산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쪽의 정책을 못 하는 거죠. 다른 쪽의 정치. 다른 쪽의 정책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이걸 못 하는 거죠. 네. 매일 무슨 부동산 대책입니까 이게? 그런 과정에서 자 뭐든지 이게 순조대로 순리대로 해야 된다. 주무부서는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을 하고 경제 최고 부총리는 컨트롤 다 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 제대로 하고 그 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판에 이렇게 부동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미국과 같은 그런 꼴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뭐든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주무부서의 기본 충실에 맞게끔 해야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그만큼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자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그래도 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한국도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각국의 물가 움직임은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최근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경제 강요가 디플레가 우려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무슨 디프레입니까? 네. 국제 금값이 인플레 우려 때문에 올라가는데 오늘도 모건 스탠리든가 이런 데 전부 인플레가 우려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디플레가 되는지 아니지, 왜 국제사회에서는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지 각국의 물가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강요들은 디플레 우려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 5월을 고비로 경기 저점이죠. 경기 저점만 통과하니까 자, 돈이 많이 풀린 것이 결과적으로 물가가 치밀지 않겠느냐. 실제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도 기대 물가를 치밀지 않겠냐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난 5월 경기 저점을 통과를 계기로 해서 일제히 각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아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6월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통계는 전월비 기준이다. 그래서 전월비 대비해서 6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으니까 미국의 경기가 저점이니까 5월이 저점이니까 6월부터 곧바로 그만큼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데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은 4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돼서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한국도 이렇게 그제 발표했죠. 우리나라 물가가 전월비 0.3%에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유로에서도 PPI 이게 발표했습니다. 상승세로 돌아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전부 상승세다. 근데 우리 경제 강요는 이러한 물가가 실제로 상승하고 있는데 디플레가 우려된다. 이런 측면도 또 하나의 또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라는 것은 기대 물가가 실제 물가로 반영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마이터리스트에 일반적으로 expectation hypothesis 얘기할 때 보통 시카고 학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름 휴가철 이후에 이 기대 물가가 속속 실제 물가로 반영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도 모건 스탠리가 인플레가 우려된다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여름 휴가철 이후에 8월 이후에는 디플레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인플레가 되지 않느냐.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플레가 우려되면 경기 과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조금만 회복되더라도 돈이 왕창 풀렸으니까 우리가 보면 인플레가 오려면 경기가 자도 하락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경기가 저점만 통과한다면 돈이 왕창 풀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우리가 보면 피처의 화폐 수량서를 보는 MV 니콘 PT 해서 대부분 다 경제 공부하신 분은 MV 니콘 PT에서 이것을 이렇게 타임을 해가지고 미분 때리면 레이셔 개념으로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사실 돈의 M2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다. 그래서 그 돈의 통화량이 경기가 따르지 않더라도 돈이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레 해칭 차원에서 기금속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안정자산 선호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에 대해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지난 2011년과 비교를 하면서 선뜻 투자에 좀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당시 악몽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상황이 지금 상황과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때도 금융위기 직후죠. 리먼 사태 직후죠. 2011년. 또 그때 미국의 연방부채 한도에 정부 지출이 연방부채 상한선이 쫙 캡을 쓰이다 보니까 그게 상한선이 올라가지 않으면 피스칼 크리프 현상, 재정 절벽기 현상이 나와서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죠. 그러면 지금 사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2012년 대선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 지금은 앙숙이 됐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도 제대로 못 새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절친인 미트 롬니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었거든요.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은 양수 관계입니다. 지금 상황 보겠습니다. 저 똑같은 각도의 지금 상황을 보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미국의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굉장히 증가한다. 엊그제 방송이 되었죠. 그래서 재정 적자, 국가 채무,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도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전망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자, 공화당 2020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때 당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공화당의 미트 롬니에 대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요. 그때 모 은행이 원당
$1,900 정도 이렇게 됐을 때, $1,930 이렇게 됐을 때, 자, 금값이 $3,000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 국제 금값이 공교롭게도 $2,000가 넘으니까 $3,000 올라간다. 네. 아주 똑같죠,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금을 이렇게 투자하고 싶어도 그때 당시 악몽이, 그때 뭐냐, 그때 당시에 금을 사라 했을 때 금을 $1,930 내외에서 샀습니다. 샀을 경우에는 뭐냐, 그 위에 금값이 $1,000도 붕괴되는 시점이었었거든요. 아주 낭패를 봤던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금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상황에 우리가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다는, 지금 동학개미들은 굉장히 현명해집니다는, 일반적으로 정보가 부족할 때는 항상 이렇게 나중에 사게 되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아주 스틱과 암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금 투자하면 사실 그때 암흑 때문에 금을 선뜻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베이스 백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은 적을 겁니다. 올해 3월 달에 추천했을 때 $1,470 추천했을 때는 금이 뭐냐 50%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올랐습니다는, 네. 지금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물인 유럽식 골드백해는 실물을 사시지 마시고, 금과 관련된 ETF 상품들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수수료 좀 줄이고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크가 좀 올라가서 지금의 슈퍼스타처럼 가격이 갑자기 내릴 때도 대비해주는 이런 측면에서 ETF 같은, 금 관련 ETF 같은 이런 것을 좀 권유를 하면 다른 투자 수단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겠나.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금 가격의 마해선이라고 불리던 $2,000를 넘어섰고, 은 가격도 오늘 7% 넘게 급등하면서 $25를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귀금속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바람직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